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 3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지구상의 진화에 대한 재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3부의 내용은 그냥 읽으면은 좀 뭐랄까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 3부의 의미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진공 상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고 만물은 순환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해치면 인간도 해를 입게 된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생태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인간들끼리의 거래만을 고려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요약한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예능 프로그램인 인생 술집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신이 아토피 그리고 비염 등으로 평생 괴로워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다가 유기농 식사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구내식당을 크게 만들겠다 이런 게 본인의 꿈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식량들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저마다 생태계라는 겁니다. 성인 신체의 60% 정도가 물이다. 심장의 73%, 폐의 83%, 피부의 64% 등등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은 넉 달 정도다. 30대 후반 성인의 갈비뼈 근육을 이루는 세포의 평균 수명은 15.1년이다. 위장을 감싸고 있는 세포는 5일 만에 교체된다. 등등 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들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계속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인체에서 65%는 산소, 18.5%는 탄소, 9.5%는 수소 등등 칼슘, 인, 나트륨, 칼륨, 황, 염소, 마그네슘 등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이루는 이 원자도 90% 이상이 1년 사이에 새 것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또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바이츠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 내 박테리아 수는 사실상 세포 수와 동일한 체계를 이루며 총 질량은 약 0.2kg이다. 과학자들이 아직 인체 내 곰팡이 세포의 수를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그 규모는 박테리아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인간 표본에서 서로 다른 균종 101가지가 발견되었고 또 최근 연구를 통해 인간의 위장관과 피부, 폐, 코 등에 존재하는 고세균이 발견되었다. 인체 내에는 원생 생물도 풍부하다. 피부, 치아, 눈, 콧구멍, 소화관 등등의 원생 생물이 사는데 70에서 75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박테리아가 38조 개인데 바이러스는 무려 380조 개입니다. 바이러스는 인체 내 모든 공간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중 실제로 인간인 부분은 우리 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과 동료 생물체들의 내부가 이 행성에 생명이 가득할 수 있게 하는 생물군계, 생태계, 지구 권역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머무르는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영속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턴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는 교체가 되지만 그 물질 자체가 교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과 순환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거래를 하고 인간들끼리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만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자연에 우리가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자연이 보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풀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의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순환적인 존재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그 근원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모든 패턴이 어우러지도록 돕는 주요 주체인 바로 생체시계와 전자기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시계가 있는데 24시간 주기, 그 중에서도 명암 주기와 온도 변화의 신호에 따라 조정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일련의 증거는 인간의 질병이 생체시계의 비동기화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야간에도 일광을 만들어내는 전기 조명이 수백만 명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 손상된 하루 주기 리듬이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포함해 심각한 정신장애를 촉발한다. 우리 인간종은 기본적으로 약 90분의 활동 또는 휴식 리듬이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인간의 집중력이 90분 가까이 지속되고 그 뒤로는 휴식이 시작되는데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생체시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켜놓지 않고서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이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교대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분류상으로는 2급 발암물질로 이제 인정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생체시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인간에게는 이 생체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계절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때의 리듬은 광주기성으로 불리며 1조 시간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를 이동과 수렵 채집, 번식, 수면, 각성 등의 최적기를 정하거나 계절 변화에 대비하는 신호로 삼는다. 우리 인간 종과 동료 생명체들은 생리학적으로 미르와도 같이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을 24시간 365일 주기로 이루어진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 생성되는 하루, 태음, 계절, 1년 주기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하는 생체시계를 갖추고 있다. 생물종이 유전으로 물려받은 광주기성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변하는 기후 특성에 직면해 모든 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때 밥을 먹고 이러는 것이 인간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학자들에게 상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속의 생체시계는 극적으로 다른 현상들로 이루어진 하루라는 시간에 인간의 생리기능을 적응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체시계는 행동을 비롯해 호르몬 수치, 수면, 체온, 신진대사 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생명은 지구 권역과 그것의 순환, 계절의 변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적 등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적 패턴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인간 종이 독립적이지 않고 혼자 동떨어진 존재도 아니며 불가분의 지구에서 모두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며 패턴 속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개념이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생체시계, 인간의 이 생체시계는 또 이 전자기장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실험을 했는데 햇빛으로 격리가 되었지만 차폐막 없이 외인성 전자기장에 노출된 실험실에서는 24시간 주기수면 각성 패턴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외부 전자기장이 차단된 실험실에서는 더 불규칙한 생리적 비동기화와 함께 명백하게 하루주기 리듬이 악화되었다.
외인성 전자기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피험자들은 하루주기 리듬을 아예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진대사 기능에서 적기를 놓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루주기 리듬이 작동하는 인간의 생체 시계를 외인성 전자기장이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기장이 인간의 신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에서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항상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선 잤었는데, 요즘에는 좀 머리에서는 좀 떨어뜨려 놓고선 자고는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면 전자기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구의 핵은 액체 상태인 니켈과 철의 혼합물로 구성된 전자석이다. 그 자기장은 용융핵에 흐르는 전기로 충전된다. 이 강력한 전류가 행성의 회전에 따라, 그러니까 지구의 회전에 따라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간다. 핵을 빠져나온 자기장은 지구의 지각을 통과해 대기로 진입한다. 외우주로 진입한 지구 자기장의 일부를 자기권이라 부른다. 자기권은 태양과 우주의 입자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태양풍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대기를 벗겨내지 못하게 방패가 되는 자기 플라즈마 층을 생성하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전자기장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권이라고 하는데 자기권? 자기권.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장이 세포, 기관, 조직, 전신을 구성하는 패턴의 구축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감히 제안하는 신세대 과학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유기체의 발달에서 생체 전자기장이 하는 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유전자 코드가 세포와 기관 조직, 전신을 만드는 지침인데 반해 이 전자기적 코드는 신체의 부분과 유기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유전자의 배열 방식을 결정하는 패턴을 편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행위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자기장이 각 유기체의 패턴과 형태를 확립한 최초의 동력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는 과학적 실험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립된 그런 이론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터프츠 대학교의 박사 후 선임 연구원인 파이 박사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구조에는 기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특정하는 막 전압의 범위가 존재한다. 눈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에서 특정 막 전압을 이용해 정상적인 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신체 어느 부위의 세포든 눈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오늘 3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세포는 계속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인간 몸에는 박테리아, 고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연과 순환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자체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고, 이 빛, 명암, 온도, 계절 변화, 음양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인간 자체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요. 그리고 그것의 근원에 영향을 미치는 또한 전자기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연과 동떨어진 인간 세계를 가정하고 그 인간 세계의 교환, 거래만을 고려를 해서 효율적이다 혹은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관점은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부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